자, 이제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집을 봤으니까. 제가 그 강의 도입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집만 보고 사면은 낭패가 생긴다. 근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주변을 둘러봐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본다 했어요. 그죠? 이거를 하나씩 볼게요. 교통, 환경, 학군, 아파트 단지. 요거를 봐야 된다. 먼저 교통입니다. 일단 매물을 보시고 둘러보셔야 돼요. 어떻게 둘러보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장이 가산이면 가산까지 가는 경로를 설정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 내가 직접 시간을 재면서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전에 살던 데가 그 대흥역하고 공덕역하고 이대역 그 사이에 있는 데 살았었는데, 그 신혼대 그 대흥역에서 6호선 타고 공덕역 가서 5호선 타고 광화문으로 직장을 광화문 쪽으로 저희 이제 배우자가 다녔는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는데, 지금은 지금 염리 3구역 재개발 한 해 만에 하는데 거긴 제가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거기를 이제 대흥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이렇게 오는 길이 기사식당이 쫙 있거든요. 항상 택시들이 이렇게 주차가 돼 있는데 기사님들께서 식사하시고 가서 담배를 엄청 피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길이 너구리굴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 내 돈 주고 내 10년 살 집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게 그런 거 전부 다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이런 게 중요하다 싶은 거는 빼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물을 확인하고 동선을 짜서 거기를 가봐야 되잖아요. 출근하듯이. 그리고 좀 더 내가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평일 퇴근 후에 가보시는 게 좋다. 왜냐면 토요일이잖아요. 내가 물건 보는 거. 그러면 기사님들이 담배 안 피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후 4시 이러면 식사 시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사서 직장을 다니게 됐을 때의 그 시간대에 가보시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출근 전에도 가보셔야 돼요. 사실 저는 수도권 투자할 때 가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던 게 뭐였냐면, 새벽에 차를 가지고 제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로 갑니다. 새벽에 한 5시쯤 나와서 가서 도착하면 6시, 그러면은 6시 정도에 차에 이렇게 앉아있거나 아니면 뭐 카페 같은 데 일찍 문 여는 데 있으면 가갖고 앉아서 사람들 가는 걸 이렇게 멍하니 봐요. 출퇴근하는 거. 그러다가 한 7시 반쯤에 저도 출근을 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여기 이제 막 그 삼성까지 다니다가 KB손해보험으로 투자하려고 옮겼거든요. KB손이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위에. 그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남 접근성이 저절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 투자로 사는 거니까. 거기서 출근을 하면서 느껴보는 거죠. 여기서 강남 다닐만 하구나. 어렵구나 이거를. 그래서 다닐만 하다 괜찮다 싶으면 투자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가보기. 이거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살 집이니까 내가 거기서 출근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부동산 사장님들 애매하게 얘기해요. 여기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8분입니다. 아니 5분이면 5분이고 10분이면 10분이지 무슨 8분이야. 8분이면 무조건 13분이더라고, 내가 재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재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사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주말에 차를 가지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말에 차 가지고 막 나들이 다니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렇게 차 갖고 어디 가기가 힘들다 안 힘들다 따져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상당히 마이너한 거고, 요거 3가지는 중요하다. 이건 해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인장 다니면서 진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하철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바뀌죠? 지하철 역사 내부가 아니라 이거 밖에 있는 식당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죠? 무슨 얘기죠, 이거? 그렇죠. 지하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창동역이에요, 4호선. 제가 노원구랑 도봉구 입장할 때 갔었는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요. 사람들이 지하철인 줄 알고 매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제 실제로 제 회사 선배님 중에 강변역에 우성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강변역 우성아파트가 강변역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커요. 왜냐면 우성아파트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걸 모르고 사셨어요. 제가 물어봤죠. 아니 형님, 그거 저기 집 사실 때 집 안 보셨어요? 봤지? 그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렸어, 그 집은. 네? 안 들렸어. 그 사람이, 집주인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커튼 쳐놓고, 밤에 퇴근하고 집 보러 갔는데 커튼 쳐놓고 문을 다 닫아놓고 샤시 막 이중창 이런 걸로 닫아놓고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 좀 심각하다. 그걸 몰라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런 사람 없을 줄 알았거든요. 있어 실제로. 그 형님 고향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거죠. 물론 집값 되게 많이 올라서 좋아하긴 하는데 본인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시끄럽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나는 여기서 무조건 가까운 걸 한다고 그냥 쓰고 그냥 사버린 건데, 그 뒤쪽이나 아니면 광장동 쪽으로 넘어와서 집에 살 걸 그랬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서, 지하철이면 가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하철 중에 지하로 엄청 내려가야 되는 데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노선이 뭐죠? 한강 밑에 지나가는 5호선 같은 거. 왜냐면 한강 밑으로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야 돼요. 공항철도 일부역 이런데. 그런 걸 봐야 된다. 왜냐면 네이버 길찾기를 찾았을 때는 얼마 안 걸리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10분, 15분을 더 잡아먹어요, 출근 시간에. 그래서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지상철보다 당연히 지하철이 좋다. 소음 때문에. 이게 소음이 큽니다, 생각보다. 네. 그리고 예민한
이건 이제 수지구청인데 이 수지구청역에 제가 딱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버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퇴근 시간입니다 이거. 줄 서 있죠? 그죠? 이 얘기 뭐예요 여기 버스 퇴근 시간에? 자주 온다. 그럼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어도 버스 타고 들어가는데 오래 안 걸리겠구나 이런 판단이 쓰는 겁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에 2개밖에 없어. 비어있어 다. 그럼 여기 어떨까요 출퇴근할 때? 여기는 버스를 기다려서 타야 되고 못하면 여기서 버스 올 때까지가 20분씩 기다려요. 이러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 없다. 내가 올바른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그럼 그냥 해보면 됩니다. 출퇴근 해보면 돼요 거기서. 이게 도봉구에 있는 쌍문동이거든요. 여기 지하철이 없는 동네예요. 여기가 집값이 좀 싼 동네입니다. 근데 버스도 없어. 버스도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여기 투자하려다가 여기 투자 안 했어요. 여기 투자 안 하고 다른 동네 했어요. 다른 동네. 여기 투자하려다가 안 한 게 출근을 하러 갔다가 저희가 지각했어요. 1시간 반 전에 출발을 했는데도 1시간 반이 아니라 거의 2시간까지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 제일 많이 잡아먹은 게 여기서 버스를 그거 아시죠? 버스 탈 때 못 타는 거. 사람 너무 많아서. 이 버스를 지나보내야 되고 막 줄을 서야 되는데 또 줄도 안 서고 막 뒤로 타는 거 있죠. 뒤로. 뒷문으로. 아 막 짜증나. 나보다 늦게 왔는데 뒷문으로 타서 저 사람 가고 나 또 기다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 너무 오래 걸리겠다. 강남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는 경기도지만 버스가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여기 별 기다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밤늦게 버스가 자주 있나? 이것도 중요해요. 특히 경기도 쪽 보실 때는. 물론 서울만큼 자주 있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교통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덜하다. 그거를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집 보고 돌아다닐 때 그냥 지하철역 한번 뜩 가보고 땡 이게 아니라 지하철역 가서 지하철 이렇게 보면 몇 분 뒤에 온다고 지하철역에 써있잖아요. 이 전광판 달려있죠. 그거 몇 분 턴으로 오는지. 버스 정류장 가가지고 마을버스 같은 거 배차한 거 보고 실제로 기다려도 보고 이런 거를 해보시는 게 좋다. 뭘 봐야 되냐? 대중교통하고 도로교통을 봐야 되는데 대중교통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데 직장까지 출퇴근하면서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역까지 거리가 사장님이 말하는 8분이 만나보시고 출퇴근 환경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보면 알겠죠? 여러분들 김포 골드라인 들어보셨어요? 그건 진짜 진짜 제가 임자말땅 타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제가 지금 김포공항 근처에 살아요. 저희 그 처갓집 바로 옆에. 제가 강남까지 투자자 생활할 때 월급쟁이 투자자 할 때 이 9호선 타고 출퇴근했거든요. 9호선. 9호선은 정말 인간의 본능이 출현하는 공간입니다. 진짜 여러분 9호선 타봤잖아. 장난 아니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싸우나요? 막 치고받고 진짜 어이없어. 일단 탔는데 한 번은 제가 아직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있다가 소리를 막 비명 확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요렇게 붙어있어요. 요렇게 발도 못 움직이고요. 저 거기서 이어폰 엄청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어폰 이렇게 줄로 돼 있는 거 못해요. 나가면서 다 가져가요 사람들이. 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저 돈 아끼려고 15,000원짜리 이어폰 사서 끼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거 애플 그거 무선 그것도 진짜 큰맘 먹고 샀지 그때. 돈 엄청 아낄 때니까. 근데 여자분이 소리를 막 지르더니 남자분한테 지금 어디 만지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너무 당황을 한 거죠. 난 아닌데. 난 아니야. 저 아니에요. 근데 아니 뭐가 아니에요. 지금 한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말을 둘이서 붙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 너무 어이없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지 모르니까 웅성웅성 하잖아요. 뭐지 막 했는데 그 여자분이 막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저씨한테 막 거의 욕만 안 했다 뿐이지 그 아저씨 되게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 아저씨 같은 사람이 막 무슨 뭐 네가 사람이야? 당신들 같은 사람 때문에 지하철 못 타냐? 어쩌고 전화를 해요 갑자기. 전화하더니 여기 지금 가양에서 영창으로 가고 있는 9호선 역 아닌데 몇 번 칸 앞인데 여기 성추행범 있으니까 영창역 앞에 영문 아저씨 대기하고 있으라고. 다음에 영창역 내리니까 이 아저씨 잡아가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처음에 듣다가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나중에는 그 아저씨가 야 나도 취향 있어. 야 넌 진짜 아니야. 너 진짜 오해야. 막 야 나 아니야. 너 이따 내려. 너 이따 나랑 내려. 나 가서 확인해봐. 그래서 둘이서 막 싸움 붙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이 그 앉는 칸 맨 문 바로 앞에 거기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여자분이 커다란 쇼핑백 있죠. 커다란 쇼핑백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잠이 든 거예요. 그 쇼핑백으로 계속 친 거야. 그 남자분이 아니라. 그래서 옆에서 보던 어떤 그 여자 아주머니가 이 남자분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군이 생겼던 아저씨가 그때부터 야 너는 뭐 집에서 너 거울도 안 보냐고. 야 너를 봐봐라. 너 남자친구 없지? 막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중에 막 웃고 중간에 결국 그 두 분이 내렸어요. 그런 적도 있고요. 한 번은 고속터미널역이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핸드폰을 한 거예요. 근데 9호선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핸드폰 할 수가 없거든요. 핸드폰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 키가 작으니까 남자분들보다 어떤 남자분 등을 계속 찌른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앞에 남자분이 이렇게 그 사람도 힘들게 서 있는데 뒤에서 계속 찌른 거지. 근데 이렇게 쳐다봤는데 여자분이 쳐다보는 줄 몰랐나 봐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그 입구 쪽에 서 있었는데 핸드폰 하느라고 사람들 왔다 갔다 되게 불편한데 그냥 계속 서 있는 길 막고.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내리다가 갑자기 그 여자분 핸드폰 뺏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럼 내리면서 야, 너 사람들이 너 때문에 막혀갖고 못 다니는 거 안 보여?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은 이제 순간 황당해져. 보던 게 날아갔어. 갑자기 사라졌어. 그리고 그 아저씨가 내렸어. 되게 웃긴 게 그 안에 지하철 타고 있던 사람들끼리 다 그 남자분 하는 거 보고 맞아 이러는 거예요. 저 진짜 개념 없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장난 아니구나. 진짜 나 항상 조심해. 저 책 보려고 엄청 했었거든요 그때. 그 월급쟁이 투자자 할 때 엄청 책 보려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런 거를 내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리고 막 쓰러지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냥 그 약간 그런 막 장애, 공황장애 이런 거 있는 분들은 그런데 있다가 완전히 사람이 있다가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저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내가 되게 예민하다 그러면 타고 해봐야 돼요. 출퇴근을. 안 그러면 안 된다. 상대적으로 지하철 좀 덜 혼잡하는 거 있거든요. 3호선 같은 거. 그런 걸 타고 다녀봐야 된다. 환승 얼마나 해야 되는지. 배차 간격 중요합니다. 특히 야근 많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회사 다닐 때 동탄에서 혼자 사시는 싱글 여자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집에를 못 갔어요. 어떤 때는. 버스가 없으니까. 버스가 딱 끊겨버리니까 회식하다가 술을 이걸 좋아해. 그 과장님이. 과장님 지금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빨리 가요. 버스 끊겨요. 괜찮아. 그러다가 버스 놓쳐. 택시도 잘 안 가요. 네. 택시도 안 가. 왜냐면 동탄 같은 베드타운은 가면은 거기서 서울 번호판 택시면 서울로 다시 오는 손님이 거의 없거든요. 꽁으로 쳐야 되니까 안 가요, 택시들이. 그러니까 이 과장님이 다음날 옷 똑같이 입고 오고 그런 적이 많다. 어제 집에 안 가셨죠? 근처에서 잤어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술 먹다 집에 간다고. 그런 적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로교통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 참고하시면 돼요. 너무 볼 게 많아서 머리 아프다. 그럼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랑 우리 가족 동선에 적합한가? 나랑 우리 가족이 이 정도면은 같은 값이면은 제일 편하게 여기서 직장생활 할 수 있나?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특히 신혼부부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지구 접근성. 이거 외면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이강 때 파리님이 얘기했죠? 그죠? 네, 나만 좋으면 안 된다. 두 번째 환경입니다. 환경도 매물 확인하고 둘러보셔야 돼요. 이게 환경이라는 건 그 동네를 말하는 거죠. 평일 저녁 때. 저 중요합니다. 평일 저녁 때 방문하셔야 되고요. 주말 낮이랑 밤에. 평일 낮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 두 번째. 요거죠. 평일 저녁. 주변에 시장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시장에 여러분들 그 시장 특유의 피비린내 같은 거 아시죠? 정육 코너 같은 데 가면 나는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보셔야 돼요. 이거 볼 때. 이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평일 저녁 때 누가 왔다 갔다 하나. 여러분들 대림역 가보셨어요? 대림역? 그 범죄도시 영화 보셨어요? 네. 정말 놀랍습니다. 가보면 장난 아니에요. 여름 지금 같은 때 대림역 밤에 가면 옷을 다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위에 옷 다 벗고. 그리고 경찰분들이 뭘 더 입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방검복. 칼 안 들어오는 거. 그런 거를 봐야 된다. 그런 걸 안 봐. 생각보다 잘 안 보더라고. 평일 저녁 때나 주말 저녁 때 가면 딱 나와요. 금요일 저녁 때 가면. 꼭 가서 보셔야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위에, 이게 다 인정돼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위에가 좋아요, 아래가 좋아요? 낮방을 빼고요, 그냥. 이 위에 볼까요? 치과 있고, 독서실, 영어학원, 합기도 학원, 눈높이 교육센터, 이삭토스트. 이삭토스트하고 밥버거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핸드폰 가게. 여기 보통 어떤 애들이 지나갈까요? 여기 어떤 사람들? 그죠? 학생들 지나다니는데 술집 만들면 장사 잘 돼요, 안 돼요? 술집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환경에 이유가 있다. 여기는요. 귀빈 보이고 밤이면 밤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거 제가 보여드리니까 어떤 분이 한번 내 집만 강의할 때 이거는 그냥 완전 그냥 놀자판인데잖아요. 아파트 어딨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창원의 상남동이라는 데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여기서 요 길 있죠,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로 싹 들어가면 아파트 다 나와있습니다. 엄청 대단지. 병원이 꽂고 바로 뒤에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병원에서 아저씨들이 환자복 입고 담배 피고 있어요. 나와서. 제가 여기 임장할 때 되게 놀란 게 요게 지금 사거리인데 제가 이렇게 보고 찍은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큰 길가로 이렇게 나오는 큰 길가가 여기 쫙 있어요. 학원이랑 술집이 같이 있어요, 건물에. 저는 건물도 들어가거든요, 임장할 때. 건물 딱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누르면 한번 올라가 보려고 딱 누르고 기다리는데 문이 띵 열리는데 학생 2명이 가방을 메고 있고 옆에 이제 술 취한 아저씨랑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같이. 그거는 엄마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근데 그런 데가 있다. 되게 어이없는 건 그런 데 집을 사버린다, 모르고. 아파트만 보니까. 아파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하고 괜찮아요. 단지도 막 6,000세대짜리 대단지 막 이런 거 있고 옆에.
그러니까 이거를 주변을 꼼꼼하게 둘러봐야 된다. 반경을. 교통을 볼 때는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근데 우리 아파트로부터 반경 한 2, 3km를 다 둘러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애들 동선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애들가 학교를 가면 이 학교를 갈 텐데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뭐가 있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좋다. 이거는 대전의 관저동이라는 데입니다. 대전입니다. 이거는 창원의 상남동이라는 데고. 또 다른 환경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 위에가 좋으세요? 아래가 좋으세요? 자, 이게 중랑천입니다. 이 도봉구하고 노원구 사이에 흐르는 중랑천인데요. 여기 가면 이렇게 운동 파워워킹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들, 젊은 친구들 자전거도 타고요. 이 중랑천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농구장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서 막 젊은 친구들 농구하고 있고 여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또 싫어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 아파트 장담하는데 이 아파트 사신 분들 중에 여기에 트럭 터미널 있는 거 모르고 산 사람 분명히 있다. 이런 게 왜 문제냐? 저도 투자하면서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녔어요. 왜 이사 다녔냐면 옛날에 소쿨님이 나는 이거 잘하고 싶어갖고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녔다. 다른 동네에 살아봤다. 맞아요. 제가 강서구로 이사를 했는데 강서구 강화역 쪽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 근처에 차고지가 있어요. 버스 차고지가. 여러분 버스 첫 차 몇 시에 나옵니까? 5시. 근데 그 차들이 일제히 시동을 겁니다. 부르릉. 그리고 첫 번째 정류장이 저희 아파트 바로 앞이었어요. 여러분들 집 사실 때 이거 알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살던 동이 이랬거든요. 1403동이었나?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 입구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입구가 하나 더 있고 동대치가 이렇게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었어요. 차고지는 여기. 그러니까 한 100m만 오면 첫 번째 정류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빈 차가 오죠 항상. 근데 여기 쓰잖아요. 그럼 끼익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제가 여기 살았거든요. 그럼 소리와 매연이 같이 옵니다. 네, 계속.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창문을 못 열어요. 여기 저층 사람들은 창문을 못 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에 예민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집을 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봐야 된다. 버스 정류장에 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보다. 여기는 어떠겠어요? 화물차인데. 차량이 화물차가 수십 대가 있는데 이 차들 다 밤에 다니잖아요. 불빛이랑 소음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거기를 보실 때 그 주변 상권에 들어와 있는 업종을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저는. 뭘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뭐가 들어오세요? 지하번, 정관장. 이 뒤로 돌아가면 휠체어 가게 이런 게 있고 건강원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 주변에 어떤 분들이 많이 사실까요? 어르신들이 엄청 많고. 어르신들 많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르신들만 많은 데. 예외가 있죠. 강남 이런 데. 강남 어르신들 있는 데는 어떤 맛이 많이 좋은 데입니다. 일반적인 데 그렇지 않다. 이런 게 눈에 들어옵니다. 또 여기 근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일부 있겠구나. 자, 제가 이 사진을 찍고요. 이렇게 서서 이 사진이 여기고요. 이 오른쪽에 바로 횡단보도 있었거든요. 이 사진 찍고 바로 오른쪽 돌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여기 도봉구예요. 창동 이마트 있는 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어르신들. 전부 다 어르신이죠. 유모차가 안 굴러다녀요. 잘 동네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유모차 굴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가면 외롭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애기 엄마 찾기 쉽지 않겠구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좋다. 환경을 보실 때 편의시설, 환경, 정비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좋은데 내가 자주 가는 편의시설, 사람들이 살면서 자주 가는 편의시설이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거요. 마트, 편의점, 슈퍼, 시장, 동네 병원. 이거 동네 병원 진짜 중요해요. 신혼부부분들은 애기 지금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는데 애기 놓으면은 동네 병원 없으면 진짜 힘듭니다. 애 안고 그냥 막 진짜 막 큰 병원까지 차 끌고 가고 이거 힘들어요. 네, 미용실, 세탁소 이런 거, 카페, 헬스장 이런 거. 제가 처음으로 강서구 왔을 때 제일 불편했던 게 아니 혼자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저는 저녁을 집에서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되냐면 밥 먹을 데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라면 끓여요. 라면 끓이면 뒤에서 뭔가 살기가 느껴져. 딱 보면은 지금까지 밥도 안 먹고 다녔어? 시끄럽게? 라면 스프 냄새 나고? 뭐 하는 거야?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그럼 너 맨날 왜 그래? 밥이나 먹고 와. 알았어. 그럼 혼자 밥 먹어. 난 그게 너무 불편했어. 식당 있는 동네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알파인데 상위 편의시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백화점, 아울렛, 온센, 대형 병원 이런 데 이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이 위에 걸로 커버가 되니까 있으면 좋죠. 저는 요즘에 네일샵, 애견샵, 산후조리원 이런 걸 유심히 봅니다. 이거 다 어떤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젊은 사람들 타겟이죠. 근데 애견샵이 많은 동네는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그 개가 내 집을 다 막아들여요. 네. 쾌적한 환경이 있는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공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죠. 공원이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생각보다. 작은 공원이라도. 선호시설. 이런 거. 도서관.
제가 요즘 저희 딸하고 걸어가는 로망, 아빠의 로망이잖아요. 애랑 가서 15분에 못 있는데 그래도 가요. 교육기관, 상가 이런 거. 경찰 파출소 있으니까 파출소 있는 데가 좋다. 혐오시설, 소각장, 발전소, 매립지, 공장, 도살장 이런 거. 여러분 금천구에 우시장 있어요. 그 옆에 지나가면 피비린내 납니다. 그 동네 사람도 몰라요. 난 알죠. 그런 거 싫으면 안 된다. 마장동에 아시죠? 마장동에 그 축산물 시장 있잖아요. 그 옆에 아파트들 있거든요. 바로 들어가면 또 그런 피비린내 같은 거 나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가면 안 돼요. 냄새 생각보다 멀리 가요. 그런 거를 주변을 잘 둘러보시는 게 좋다. 비선호시설,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게 유흥업소. 네. 이거는 엄마들은 용납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근데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이거는 제가 어떤 다른 그런 거 없이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임대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사람들이 아이가 크면 다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전국 팔도 인정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사는 집 바로 옆에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그 영구 임대가 전환이 안 되는 아파트다. 그러면 처음에 신혼 때 들어와서 살아도 돼요. 살만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애가 학교 갈 때가 된다. 그럼 다 세주고 나가거나 팔고 나가거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샀다가 안 좋은 시기에 팔아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동네 집이 잘 안 팔린다. 거래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네 구성, 반듯반듯한 길, 야간에 밝은지, 땅 언덕이나 이런 거 좀 덜한지, 인도차도 구분되어 있는지 이런 거가 같이 보시면 좋죠. 예를 들면 여러분도 오늘 여기 강남역 내려서 여기 오실 때 뒤에서 차가 빵빵거려요. 그럼 쳐다보시나요? 안 쳐다보죠? 걸어올 때? 왜 그렇죠? 나한테 그런 게 아니니까. 난 인도로 걷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도랑 차도 구분 없는 동네 아시죠? 느낌 오세요? 어떤지? 그런 데는 빵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요. 유모차 불리는 엄마들은 그런 거 되게 힘들어해요. 그 대표적인 데가 강북의 구도심 같은 데예요. 인도차도 구분 없는데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보시는 게 좋다. 너무 많다? 아 너나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어떻게 체크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그냥 우리 가족이 살기 편안하고 편리할까? 특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비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까지 고려하셔야 된다. 그럼 저라면 제가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제가 신혼 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그걸 먼저 볼 것 같아요. 맞벌이를 한다 우리가 계속 단지 내에 어린이집 있나를 볼 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 없으면 힘들어요. 엄마가 봐도 힘들어요. 왜냐면 애를 데리고 길 건너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단지 안에 있으면 퇴근하면 데이트 아이 데려오기도 편하고 여러모로 좋다. 그런 거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군. 학군은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한 분들이죠. 그리고 데이터로 보고 동시에 그 동네에 가보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내가 원하는 데 가면 된다. 이거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해당이 안 돼요. 학군이 우선순위 아니거든요. 근데 학군이 우선순위인 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학군이 좋아야 돼. 우리 애 아빠 출퇴근 힘들어도 돼. 당신이 좀 고생 좀 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해. 되게 속상해 나는 그럴 때.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학군 데이터 보시면 되고요. 2주차 때 보셨던 거. 그리고 좀 볼 게 평일 퇴근하고 학원까지 가보시는 게 좋죠. 우리 애가 여기 학교를 와서 학교 다닐 때 학교 학교에서 학원을 갈 거잖아요. 그럼 그 학원까지 가보는 거예요. 왜? 학원 갔을 땐 술집이랑 같이 껴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막 애들이 막 교복 입고 담배 피는 데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봐야 된다. 학원 가는 동네마다 큰 학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출근하기 전에 이건 좀 여기서부터 맹모들이 나는 건데요. 출근하기 전에 반차 내고 가서 애들 학교 등교하는 거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애랑 같이 학교 다니는 애들 등교하는 거. 가는데 막 저기서 막 애들이 막 입에다 막 부치를 뿌리면서 온다. 그리고 막 앞에서 막 약해 보이는 애들한테 어깨 동무하고 막뭐 뺏고 이런 게 보인다. 그러면 좀 고민해봐야죠. 이런 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이건 또 지역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본 걸 말할게요. 제가 시흥 인정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학생들이 교복 입고 담배 피워요.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핫도그 먹고 싶어가지고 핫도그 하나 사서 먹는데 이 핫도그 먹는 데잖아요. 핫도그 먹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 바로 옆에서 담배 피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 입구로 들어가는 데서 안 보였어요 누군지. 핫도그 다 먹고 왜 담배 펴 막 이렇게 하고 가는데 딱 봤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 슬리퍼 있죠? 그 특유의 슬리퍼 3선 있는 거 그거 신고 교복 입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도. 담배 들고 다녀요 길에서. 그거 보면서 여기는 안 되겠다. 이 동네에는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주말에 학원 가. 요거까지 해보시면 괜찮아요. 자,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데 여기 혹시 아는 분 있어요? 궁전프라자? 분당입니다. 여기서 제일 유해한 업소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빨간 떡볶이. 제일 유해. 제일 신경 써요. 엄마 입장에서. 그죠? 네, 나머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학군지가 좋은 건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엄마들이 아이들 삐뚤어질까봐 신경 쓰는 요소가 압도적으로 적어요. 왜냐면 그런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네, 왜냐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저절로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아파트 있죠? 그죠? 바로 앞에 여기 다. 이거 노래방 아닙니다. 이 노래하고 여기 이상하게 하트 표시 해놨죠? 그죠? 이런 거 노래방 아니에요. 이런 거 접대부들 있는 데입니다. 게임랜드, 성인 게임랜드, 성인은 안 보이게 써놨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딜까요? 여기 광명입니다. 광명 철산동 있는 데입니다. 학원이 있어요, 이 근처에 뒤쪽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엄마들 내가 아이 학군 보고 간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거 확인하고 여기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시는 것도 좋지만 유형에는 얼마나 덜한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애들도 봐야죠. 다닐 때. 애들이 하는 말을 봅니다. 여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애들.
뒤에서 얘가 얘 뒤에서 내가 속삭이는 거야. 야 이씨. 그러면 안 좋다. 그런데 너무 많다. 그거 안 좋아. 예. 이거 되게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쓰는 말이 달라요.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런 데 가면 애들이 쓰는 말이 다릅니다. 욕을 안 해요. 애들이 이렇게 막 해. 애들이 밝아. 이런 데 좋죠. 물리적 환경, 분위기, 나머지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건데 물리적 환경 이런 겁니다. 이 아파트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 우리 애가 혼자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거 봐야 되고요. 길 건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집값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자, 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어요. 학교. 초등학교 있습니다. 단지 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차가 안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왜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 있는 길들 있죠? 가운데 나무 이렇게 심어져 있고 벤치 있고 아시죠? 그런 단지가 있어요. 여기 큰 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한 8차로 된다 칠게요. 한쪽 차가 8대 다닐 수 있는 거. 엄청 큰 도로죠? 그죠? 여기 단지가 있어요. 재밌는 거는 A, B, C라고 할게요. A, B, C 단지가 부동산 거래가 안 될 때 가격의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얘가 4억 9천, 얘가 뭐 4억 8천, 얘가 뭐 4억 9천이래요. 시기로 치면 2016년 이럴 때 그랬었어요. 제가 투자 시작했을 때. 지금은 어떠냐? 이게 뭐 9억, 이건 7억, 이거는 뭐 8억 3천이고. 옛날에 3천만 원 차이 났던 게 2억으로 벌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벌어진 시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 어쩔 수 없어. 내 예산에 맞아야 돼. 연결할 수 없으니까. 여기 가요. 가는데 여기 살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 여러분들이 분명히 뉴스 보면은 이제 뭐 부동산 끝났다. 막 폭락론자들 나오면서 막 그 사람들 말이 막 신앙이 되고 그런 시기 올 거예요. 기사에 역대 전세가율 역대 최고 막 이런 기사가 나온다. 그럼 그때 무슨 생각해야 되냐? 나 일로 넘어가야 돼. 이사하셔야 돼. 이 집 팔 거야. 그때 다시 이렇게 좁혀져 있을 거예요. 물론 가격은 좀 올라갔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단지에서 그 학교 가는 거 맞는지 이거 실수 엄청 많이 합니다. 생각보세요. 대표적인 데가 이런 데예요. 분당에 임해동이라고 있어요. 분당에 5대 중학교가 있습니다. 순회, 선원, 임해중, 구미중 뭐 이런 데들 있어요. 유명한 학교들이. 임해지능 8단지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기 초등학교 끼고 있어요. 임해 쪽. 이 학교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진짜 좋은 막 프로그램부터 진짜 좋은 학교인데 이걸 끼고 있는 게 이게 8단지거든요. 지능 8단지. 여기 동이 많아요. 이렇게 많아. 동양 남양 다 많아요.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위에 임해중이 있거든요. 이게 분당에서 3번째 가는 학교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 요 정도? 요 정도는 이쪽에 있는 성림중으로 갑니다. 왕복 8차로예요. 근데 중학교 괜찮아요. 애들. 지하도로 다니니까. 여기 요 정도? 뭐 요 4개인가? 또 매년 바뀌더라고 또. 여기 있는 동 여기는 여기 탄천 건너서 저기 매송중을 가요. 매송중학교. 근데 이거 실제 사례인데요. 어떤 분이 동양이 싸다고 이걸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단지 왜 갔는 줄 아세요? 임해중학교 보내요. 황당했어요. 뭐지? 봤더니 단지 안에서 동마다 배정되는 게 달라. 이거를 내가 학군을 목표로 하고 학군을 주된 이유로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다 알아봐야 된다. 부동산 통해서 알아보시고요. 부동산 선생님들 잘 모릅니다. 중학교 애들 다 중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 헷갈린다. 그럼 교육청에 전화 드려보셔야 돼요. 학군 따지시는 분들이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수합니다. 분위기 다르죠. 애들 말투 이런 거. 제가 실제로 투자한 건 한 살인데 그 웃긴 일이 있었어요. 수지. 용인 수지 투자할 때. 제가 그때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매우 지쳐 있었는데 겨울이었어요. 한겨울. 운전하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밥도 잘 안 먹고 다녔거든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퇴근하고 바로 차 끌고 내려가서 인정을 하는데 근데 버스를 탔어요. 제가. 얼마나 걸리는지 보려고. 버스를 타고 딱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허기가 지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 근데 겨울에 이렇게 냄새가 더 퍼지잖아요. 그 달콤한 호두과자 향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신호등 길 건너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쓱 봤어요. 쓱 봤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 중학생이 이 호두과자 봉지 있죠? 그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이걸 탁 열어요. 여기 하얀 김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얀 김이 올라오면서 오락오락한 냄새가 더 확 퍼져. 얘가 이걸 하나 짚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봤냐면 보통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보고 말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고 뭐 다시 하면서 많은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먹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옆에 어떻게 키 큰 아저씨가 이렇게 자기 내려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면서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쳤을 때 제가 심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얘가 세상에 저한테 드실래요? 그런 거예요. 응? 드실래요? 진짜? 네, 드세요. 하나 드세요. 그런 거예요. 그거 먹어도 될까? 아니야, 괜찮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뭐 미쳤었나요? 하나 줄래? 제가 그걸 받아서 먹었어요. 먹으면서 고마워. 이거 어디서 팔아? 그러니까 이거 저기 수지구청역 앞에 있는데 가려면 뭐니까 버스 타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얘가 따뜻해. 마음이 따뜻했어 내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저 원래 인터뷰 많이 하거든요. 인정 가면서 물어봤어요. 그렇구나. 너 되게 착하다. 고마워.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무 배고프신 것 같아서. 그러더니 저한테 제가 그렇구나. 너 어디 사니? 그랬는데 그때 얘 대답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안 돼요.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건 왜요? 그건 안 돼요.
이러더니 파란 불 바뀌었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저를 뒤돌아보면서 쫓아갈까 봐. 제가 그거 보고 아 여기 살아야겠다. 이 동네에 집 사도 있다. 왜냐면 제가 수지 다니면서 애들이 말썽 부리고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막 욕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분당 애도 있어요. 대치동에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동네 인터넷 때 애들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착해. 분당에서도 호떡 사 먹는데 저쪽에서 어떤 애들 둘이서 막 영어로 막 얘기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 내정 이렇게 써가지고 내정상 다니는 애들이. 그래서 긴장을 했어요. 영어로 하니까. 나한테 영어로 말 걸진 않겠지만 긴장이 되더라고. 나 그러니까 영어만 보면 긴장이 돼. 그래서 막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호떡 먹고 있는데 얘들 둘이서 녹차 호떡 2개 주세요. 아니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니 녹차 호떡 2개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걔들 가고 나서 호떡집 사장님 불러왔죠. 여기 애들 대박이지 않았어요? 막 진짜 잘 살고 애들. 그러니까 아유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도 하고 뭐 수원에서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애들 진짜 손해 아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 어디서? 교고에서 느껴져요. 저는 일부러 길 물어볼 때도 있어요. 학생들한테. 특히 지방이라는데 뭐 부산이나 이런 데 제가 거기 잘 감이 안 잡힐 때는 학생들한테 일부러 교고 있고 있는 애들한테 가서 길 물어보고 그런 것도 있어요. 다 나옵니다. 그런 게. 기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 2주차 때 보신 걸로 보면 되죠. 학업 성취도나 특목고 시험이. 여러분들 학업 성취도에서 수학 점수 높은 데가 경쟁이 어려운 겁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봤을 때 수학이 높아요. 수학 점수가 높다. 이거는 제가 심정 선배님한테 들은 건데 수학은 타고나는 거고 영어는 노력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많은 동네는 우리 애가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경쟁하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게 좋다. 학부모님들은. 어렵다. 그럼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애가 학교 다니고 공부하기 좋을까? 이만하면 괜찮을까? 우리 애 입장에서 동선을 짜서 다녀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선호 지역인지 아니면 깊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게 많은지 이게 더 중요해요. 좋아하는 게 많은 것보다 싫어할 만한 게 적은 동네가 훨씬 좋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것만 있는 동네는 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이게 또 매물 확인하고 둘러보셔야 되는데 평일 퇴근하고 보시는 게 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때 단지 안을 이제 만나실 거기 때문에. 두 번째가 주말 낮이랑 밤에.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주말 낮에 아파트 단지가 다 비슷비슷하지만 주말 낮에 그래도 나와가지고 좀 돌아다니다 앉을 만한 데도 있고 단지가 깨끗하고 이런 데가 좋아요. 확실히. 그리고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수도권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지 안 환경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준다. 내 삶의 만족도에.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 내가 거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시간 되시면 보세요.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분당에 있는 효자촌입니다. 제가 이제 투자한 동네인데 여기 보면은 일단 차량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주말 되면은 밖에 차 막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생겼어요. 지금은. 효자촌 화성연지 아파트입니다.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게 제가 인정했던 때가 평일이 아니라 주말이었어요. 주말인데 지금 어때요? 차가. 주말인데 주차면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 통로에 이렇게 많이 대져 있는 거예요. 주말인데. 주말에 아파트에 차가 많을 때예요? 적을 때예요? 근데도 여기 있는 거 차가. 그럼 여기 평일 밤에 어떨까요? 안 봐도 기대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날 알 수 있는 거 이걸 통해서. 여기 평일에 전쟁이겠다. 이거를 남자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남자분들 중에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야 나는 아무 데나 괜찮은데 차 댈 수 있는 데만 되면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 보실 때 남편분하고 같이 가봐야 된다. 장난 아니죠? 그죠? 그리고 저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종류를 좀 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팁인데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나중에 내가 내 집 마련 갈아타기를 하든 좋은 차가 많은 동네가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 이거는요 여러분 100%입니다. 제 경험상. 지방에 갔는데 이 동네 긴가민가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동네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좋은 차가 많아. 벤츠 BMW가 많아. 그러면 거기 상승장 왔을 때 많이 올라갑니다. 네,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게 안 되는데요. 너나님 저 종잣돈 5억 6억인데요. 네, 지금 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랑 이번 클래스 이후에 저랑 안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내 집 마련을 더 영리하게 잘하시면 제가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시는 게 좋다. 저도 차를 보고 투자합니다. 남양이랑 샀더니 이래. 그냥 지도 보고 남양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분도 빛이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나는 빛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남양 샀는데 이런 집 사면 진짜 우울한 거예요. 남양이라서 돈은 더 주고 샀는데 비싸게 샀는데 안 들어와 빛이 하나도. 심지어 하나도 안 들어와. 하나도. 고층은 괜찮겠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중요한 사람들은 낮에 가서 이걸 보셔야 된다. 해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많이 가리거든요. 그다음에 또 주변 환경을 봐야죠. 여기서 제일 유해한 것도 요 정도? 간판 빨간 거 정도? 나머지는 다 유해한 건 없어요. 은행 있지, 동네 병원 있고, 학원 있고, 그죠? 피부과 있고. 좋아요. 여기. 지하주차장 있는지. 1990년이 아니라 198로 시작하는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목동에 왜 지하주차장 없는지 아세요? 거의 198에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지하주차장 안 지었거든요. 차가 별로 없으니까. 차 있으면 부잣집이었잖아, 그때는. 근데 지금은 지하주차장 있는 점을 보셔야 된다. 가끔 저한테 너나님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됩니다. 수도권은 상관없어요. 이게 궁금하면 1980년대에 지은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돼요. 지금 90년대에 지은 아파트 사도 되는 게 불안하면. 그죠? 1980년대에 지은 아파트들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안 오르고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이런 거 보시는 게 맞죠.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그냥 열려있죠. 근데 아파트들 보면 이렇게 띠띠띠 눌러 들어갈 수도 있죠. 차이가 큽니다. 나중에 팔 때. 애기 엄마들 안 살라고 해요. 잘 안 좋아합니다. 막 들어오니까. 여기 어때요, 여러분?
느낌 좋아요, 안 좋아요? 봐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그 단지에서 신경 조금만 쓰면 되는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좋죠. 그렇죠? 좋고 나쁜 느낌의 기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자, 단지 안에서 이런 걸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주차 상황. 이거는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남자분들은. 근데 뭐 우리 신랑은 뭐 보살이라서 괜찮습니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보안 상황. 이런 거 중요하죠. 그리고 건물 관리 상황. 이상하게 관리가 안 되는 아파트도 있어. 예를 들면 여름에 제초라. 그럼 막 풀이 너무 무성해. 근데 이런 동네에 1층을 산다. 그러면은 이제 벌레랑 같이 사는 거예요. 벌레 엄청 들어와요, 진짜. 제초 같은 거, 이 화단 같은 거 정리 안 하시면. 동강거리, 동배치, 경사도.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봐요. 아파트 보면 이렇게 턱이 있거든요, 턱이. 턱이 있어요. 그 턱이 이렇게 세멘트로 발라놓은 데가 있어요. 그건 유모차 지나다니기 편하라고 단지에서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관리가 잘 되니까. 이 아파트에서 사는 게 최선이니까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너무 많은 거 어려우면 다 보시고 아파트 후보 4개, 5개, 6개 보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데 중에 여기가 진짜 최선이니까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정리해볼게요. 나랑 우리 가족 동선에 적합한가? 그리고 동시에 업무지구 접근성은 괜찮은가? 그냥 재산이니까. 환경, 우리 가족이 살기 편안하고 편리할까? 편안과 편리는 다르죠. 이건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좀 불편해도 조용하고 편안한 게 좋아. 나는 조금 시끄럽고 막 왁자지껄하고 막 담배 냄새나고 막 그래도 편리한 게 좋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 학군, 우리 애가 학교 다닐만 할까? 그리고 동시에 안 좋은 거 아닐까? 이 동네 안 좋은 거 많지 않을까? 그리고 단지는 이 아파트 사는 게 선택 가능한 최선일까?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교통, 환경, 학군,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 있다. 이거 수도권 기준이긴 해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사람들의 삶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교통보다 환경이 훨씬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부동산 상식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서울이 있어요. 서울 이만해. 진짜 그렇게 커. 강남 여기. 여기 강남에서 근무하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오케이. 여의도. 없어요? 광화문 종로. 그죠? 그럼 지금 여기 한 12명 정도 있는데 강남, 광화문, 종로, 여의도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입니다. 벌써. 그죠? 더 많아요, 실제로는. 거기에 가산 이렇게 있고요. 판교도 있어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냐면 맨날 가야 돼요, 여기 맨날. 근데 여기 사람이 많이 살아요, 적게 살아요? 많이 살죠? 여러분들 자동차가 편해요, 지하철이 편해요? 내가 만약에 차로도 출퇴근할 수 있다. 그럼 차로 하시겠어요, 지하철로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왜 지하철 타요? 주차비도 비싸죠. 근데 한번 차 가지고 와보면 알아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1시간이면 오는데 지하철로 차 끌고 가면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기름값도 써야 되고 운전도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적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중요해진다. 대중교통이 중요한 이유는 이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도시가 너무 커서 그리고 밀도가 높아서 차량으로 가는 것보다 대중교통으로 가는 게 더 빠를 때 대중교통의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두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대중교통이 커버하는 커버리지가 넓어야 돼요. 그 대중교통이 커버하는 지역이 너무 좁으면 그 지역 다니는 사람들 말고는 그 대중교통 안 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한번 봅시다. 서울을 볼게요. 서울에 지하철 몇 개인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 22개인가 그러거든요. 경전철이랑 뭐까지 다 합치면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 많아요, 하여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하철이. 잘 안 보이나? 하여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거미줄처럼 돼 있으니까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적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내가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는 좀 찾아가야 돼. 구체적으로 모르겠어. 근데 지하철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냥 들어가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하철이 엄청나게 파워풀한 거예요. 지역이 도시가 너무 크고 밀도가 높아서 자동차가 더 좋지만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게 너무 늦게 걸리고 동시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모든 지역은. 그러니까 지하철이 중요하고 역세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지방을 볼게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얘기할 건데 한 세 군데? 두 군데? 하나는 광주입니다. 광주.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에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여기 있는 사람들 탈까요? 안 타요. 도시 커요, 작아요? 서울에 비해서. 작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광주 여기서 여기 갈 때, 여기서 여기 갈 때, 여기서 여기 갈 때 다 30분이에요. 자차로. 그럼 내가 여기 살면 15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커버하는 커버리지도 이 레인지도 좁은 데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끝에서 끝으로 출근 시간에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하철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차가 있는데 뭐하러 지하철을 타? 막히지도 않는데. 그럼 광주는 지하철역 중요하냐 안 하냐? 안 중요해요. 환경이 훨씬 중요하다.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우리 동네 아파트만 있고 잘 되어 있고 잘 사는 사람들 수준이 다른 동네보다 높은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러면 서울하고 광주의 중간 정도 된 데가 있다. 거기가 부산과 대구입니다. 대구를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가운데 간호사에 만나요. 이렇게 돼요. 되게 묘하죠? 여기 사는 사람 애매해.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려면 하여튼 들어갔다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순환선이 없으니까 서울처럼. 그죠? 그렇지만 광주보다 도시를 커버하는 범위가 훨씬 넓다. 그리고 동시에 광주보다 커요. 그리고 대구는 격자형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완벽하게 평지기 때문에 도시 계획을 할 때부터 이렇게 잘라서 와플처럼 신도시처럼 지어놓은 거예요. 차가 엄청 막힙니다. 이 가로 들어올 때. 광주보다 그냥 이 곁다리에서 안 막히는데 일로 들어오면서 점점 엄청 막혀요.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도 펴셔서 교통 상황 클릭하시면 자동차 빨간색, 파란색 뜨거든요. 그거 지금 이따가 쉬는 시간 보세요. 대구. 빨간색이거든요. 여기.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대구도 지하철이 중요하다. 그런데 서울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구에서도 이왕이면 역세권 사는 게 낫다. 근데 환경이 너무 좋고 여기가 생각보다 더 많다. 서울은 그래도 역세권 사야 되거든요. 여기는 아니에요. 대구는 세거랑 환경 좋은 게 낫습니다. 여기도 멀어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광주는 역세권이라는 소리 하면은 그냥 한기도 한기 올리십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부산 얘기해볼게요. 부산. 부산 있어요 이렇게. 자, 부산은 또 대구랑 다른 점이 있다. 뭐가 다를까요? 제일 차이점이 뭘까요? 지형이 다릅니다. 부산은 여기가 다산이에요. 다산. 다산이요. 사람들이 산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그럼 땅은 골짜기를 말하는 거죠. 골짜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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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하철이 이 길 따라 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 사는데 여기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대구보다 커버하는 범위가 훨씬 넓은 거죠. 왜? 어차피 지하철 안 다니는데 사람이 안 살아요. 대구는 다 평지라 사람이 살아요. 여기 안 살아 다 산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지하철이 커버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 부산도. 그리고 부산도 이러니까 길도 막혀. 이 골짜기로 차까지 다니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대구보다 오히려 더 근접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투자하실 때는 역세권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괜히 역세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산에서 투자할 때는 여기 광주보다 중요하고요. 서울에서 투자할 때는 부산보다 더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 포션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되었어요? 네. 자, 팁입니다. 배우자랑 같이 다니세요. 임장난 씨.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남자분들. 왜 이렇게 와이프 말 안 들어? 자기가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제 경험상 와이프 말 들으면 부동산은 잘 됩니다. 대부분. 왜? 여자분들이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예민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뇌과학인데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뉴런이 있거든요. 신경 전달, 신경 통로. 그게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여자가. 남자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쓱 보면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눈치 없는 짓 하잖아.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엄마랑 아버지랑 싸웠는데 장인어른 장모님 싸웠는데 막 괜찮아 맛있네 막 먹는 거야. 막 눈치가 없어. 그거는 남자가 그렇게 태생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본 거. 여기 살기 좋겠다 안 좋겠다는 눈치채는 거거든요. 감으로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훨씬 잘해요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좀 같이 다니세요 남자분들. 아내분 말 안 듣지 마시고. 두 번째 좀 평소에 다니세요 평소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중에 그 주변에 내 집 마련 되게 잘했거나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주말마다 진짜 놀러만 다니나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 갖고 있거나 자주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하다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그 사람 엄마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얘기했잖아요. 남 탓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지금은 5억짜리 집 사야 돼. 경기도에 있는 거. 근데 제가 얘기했죠. 내가 지금 5억짜리 경기도에 있는 집 사지만 10년 뒤에는 내가 20억짜리 서울에 있는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원장님 답이 안 나오는데 월급으로 15억 어떻게 모아요?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투자 공부 하시면. 부동산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좀 해요. 그거 할 거잖아요. 다 이제. 그럼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알아보려면 평상시에 적어도 임장을 저처럼 전문 투자처럼 한 10도 안 다니세요. 근데 내가 적어도 살고 싶은 동네가 있어야 되고 그 살고 싶은 동네 아파트도 가봐야 되고 시간 날 때 그렇게 해봐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네이버 매물알람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집을 알람을 맞춰놓으면 뜨는 순간 안다니까요. 이게 싼지 비싼지. 집을 한번 보고 와서 그냥 내가 본 거보다 싼지 비싼지 나오니까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판단하기 어렵다. 내가 궁금한 게 있다. 그 단지에 대해서 여기를 쓰시면 됩니다. 아 너무 짱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수많은 맘카페에는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질문 뭐가 궁금하다고 올리면 5분 안에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답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제가 투자할 때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맘카페에 남자들 가입 안 되는 거 아시죠? 저희 와이프가 다 가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와이프 핸드폰을 받아서 마지막에 제가 투자를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 뭐 걸리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 무슨 안 좋은 시설이 유치된다 그러면 그런 거 다 해보면 엄마들이 엄청 빨라요. 다 달립니다. 제가 분당 따라잡기 해서 가져온 건데 이런 질문 많아요. 순회초 순회중 학군 보고 이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애는 평범한 공부머리에 승부욕은 있고 친구들 엄청 좋아해요. 아빠도 평범한 직장이네요. 애들이 순하고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갈까 하는데 저희같이 평범한 가족이 이사 가면 경제력, 머리 좋은 아이들 사이에서 힘들까봐 걱정이에요. 괜히 이사 가서 기죽으면 어쩌죠? 이런 고민은 너무 공감되죠? 이런 고민은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거든요. 댓글이 달립니다. 주렁주렁 달리죠 합니다. 1월 14일 날 바로 달립니다. 1월 14일 날 저희 아이들도 평범한 월급쟁이 평범한 머리만 잘 다녀요. 저희도 평범해요. 애들 순해요. 너무 과장됐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 가면 일단 차가 반이 BMW야. 왜 이렇게 평범한가 봐 그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괜찮아. 특히 신혼부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결혼하는데 여기 살고 계신 신혼부부분들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게 좋고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면 좋다. 5분만 쉬었다가 아마 한 번에 다 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쉬겠습니다.